예, 오늘 이번 주 하면 이제 다음 주 2주 남는 거죠. 실제적인 수업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로 실질적으로 끝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고중세사 총평하고 그 다음에는 질문 토론회 하고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는 현대 인도 현재 인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치열한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한국 역사에서 가장 치열한 문제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아마 그 남북한 분단 이 문제가 제일 치열했을 거예요. 학계에서 그리고 정치에서도 마찬가지고 혹은 지역주의, 지역 감정은 뭐 정치적으로는 그렇지만 학문적으로는 별로 치열한 건 아니었는데 남북한 문제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한국 전쟁이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치열한 문제였는데 지금 같으면 사이비 역사학 문제일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오기 직전까지 또 아주 또 완전히 열고 한번 하고 그리고 또 막 쌍소리하고 퍼붓고 뭐 했는데 나중에 뭐 기회 되면 한번 말씀을 허황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아주 인도로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위 말해서 제가 그래서 따옴표를 쳤는데 무슬림 통치라고 하는 부분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델리 술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 세계에서의 왕을 술탄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왕, 영어로는 king, 뭐 이런 게 그러니까 델리 왕조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다이너스티니까 델리 다이너스티라고 하면 이제 왕조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델리 술탄조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근데 술탄조가 좀 어색한 건 델리 왕조, 델리에다가 도읍을 둔 술탄들의 왕조, 술탄들의 역사조, 뭐 이게 이제 술탄조고요. 이제 그렇게 되기에는 중앙아시아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중앙아시아가 넓게 보면 이제 튀르키예, 터키에서 동쪽으로 지도를 상상을 해보세요. 동쪽으로 가면 쭉 가다 보면 흑해가 나오고 카스피해가 나오고 이제 발칸반도 위로 뭐 유고 쪽 지나서 이제 동쪽으로부터 계속 쭉 가다가 이란 위쪽으로 쭉 가다가 타지키스탄, 튀르키스탄 뭐 하여간 이런 옥서스강 뭐 이런 지역 그다음에 중국의 신장 위구르까지 초원지대를 보통 중앙아시아라고 하는데 싸움은 이 사람들이 제일 잘하죠. 뭐니 해도 싸움.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돈이 없죠. 돈이 없어서 물질이 부족하니까 항상 왼쪽으로 들어가느냐 서쪽으로 들어가느냐 그러면 이제 유럽을 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기마민족이니까 말을 잘 타니까 싸움을 잘하죠. 남쪽으로 내려오느냐 그러면 인도로 치고 내려오죠. 동쪽으로 들어가느냐 그러면 이제 중국을 이제 때리는 거죠. 근데 중국이 제일 피해를 많이 봤을 거예요. 중국이 인도 내려오면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그래서 중국은 거기다가 이제 만리장성을 쏴버리니까 항상 그게 막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쪽에서 이제 싸움이 막 벌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622년에 히지라를 통해서 622년 이후로 이슬람 세력, 중앙아시아 유목민족, 기마민족 사람들인데 다른 걸로 종교 기준으로 하면 이제 이슬람 세력이 되는 거죠. 이 이슬람 세력이 계열은 다르죠. 그러니까 터키 동쪽으로 우즈베키스탄까지 있는 그 사람 족속들은 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튀르크계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아프간계, 그 서남쪽으로는 이란계 혹은 페르시아계 이렇게 부르거든요. 다 무슬림들인데 근데 그 더 왼쪽으로 이제 아랍계라고 그냥 부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9세기, 10세기 하면서 이제 대제국을 건설하는데 그 밑에 이란 쪽에서도 항상 대제국이 건설이 돼요. 이란, 그 다음에 인도는 많이 찢어지지만,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싸움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물질이 필요해서 내려오는 거죠. 예. 이제 여기가 이제 소위 이제 중앙아시아 카스피해잖아요. 이거 아라르인가요? 이게 이제 요렇게 이제 초원지대 이제 중앙아시아인데 소위 가스나비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형용사거든요. 그러니까 가스니의 엠파이어라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나 중국은 왕조명을 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송, 주, 뭐 조선 이렇게 하는데 이쪽은 중앙아시아든 인도든 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제국, 무슨 족속들의 제국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스니의 털을 둔 제국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인도를 조금 덜 걸쳤죠. 지금의 파키스탄, 그 다음에 이제 이란 대부분이 차지하고 우즈베키스탄 이쪽을 차지한 사람들인데 오로지 이 사람들은 하는 게 약탈밖에 없어요. 무조건 약탈입니다. 다른 우리가 말하는 어떤 종류의 어떤 그 문명이라고 하기보다는 약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쳐들어 내려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마투라니까 여기가 델리라 이 말이 쉽게 말하면 마투라는 아그라 마투라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가 델리라 이 말이거든요. 델리 바로 근처까지 오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점선으로 돼 있잖아요. 점선으로 이렇게 점선으로 이게 약탈로 간 이제 말 타고 다니는 이제 방화, 약탈, 강간, 살인 이제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솜나트라고 하는 곳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를 요렇게 보면 인도 사람들이 한 AD 10세기경부터는 완벽하게 그전에는 조금씩 그런 개념이 만들어진 게 요쪽에가 네 개의 성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 나라로 자기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힌두교의 큰 성지가 있고 요 안에 또 네 개의 성지가 있어요. 여기를 이제 제 아내하고 한번 히말라야 깊숙한 데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가 이제 신화가 곁들여진 네 개의 성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것이 이제 솜나트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자기들의 이제 성지죠. 힌두 사원이죠. 힌두 사원 성지다. 그럼 뭐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딱 떠오르는 게 힌두 성지 최고로 중요한 성지다. 딱 떠오르면 돈. 이렇게 재물 이렇게 떠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걸 어떻게 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스니 제국이 맨 처음에 솜나트에 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다 황폐화를 시키고 다 죽여버리고 다 불질러버리고 다 뺏어가버리고 전부 다 황금이에요. 그러니까 다 불질러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깐나우즈까지 해서 이제 다시 돌아가고 있다가 이제 얘들이 이제 요 정도 있다가 이제 물러나고 구르라고 하는데 이제 이 구르의 엠파이어가 여기가 이제 가스인이잖아요. 여기 가스인인데 얘들이 더 크게 아예 영토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파키스탄이고 이제 이 가스니 쪽에서부터 여기가 델리인데 이제 여기를 완전 다 차지를 할 정도로 큰 세력입니다. 예, 구르의 제국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 같으면 고구려가 우리 땅이네 중국 땅이네 그렇게 막 싸우잖아요. 그게 유치한 거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되면 이것은 아프간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인도 북부는 아프간 땅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라스 근방에까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 날란다 사원이라는 데를 가가지고 완전히 영어로는 섹이라고 하죠. 완전 노략질을 다 불질러 버리죠. 이제 그런 이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솜나트 사원이에요. 지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besides 마흐무드 가즈니 알라우딘 킬지는 이제 방금 했던 이 사람들이 끝나고 나온 이제 델리 술탄 조의 한 왕이에요. and 아우랑제부 무갈 제국 아우랑제부 황제입니다. Every warrior of Islam.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걸 누가 이 이미지를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이 힌두 근본주의자들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무갈 제국의 황제고 델리 술탄의 황제고 마흐무드 가스니는 약탈자인데 우리 이슬람 plundered the Somnath temple, but people rebuilt it after each destruction. Last reconstruction was after independence. 독립후에 바로 처음부터 독립후의 첫 과제 중에 하나가 요거 짓자고 한 거예요. 이거 가봤어요. 누구랑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랑 가봤는지 회원님하고 가봤는지 모르겠고 이거 한번 가봤어요. Last reconstruction was after independence at the initiative of 사르다르 파텔. 사르다르 파텔이 간디 친구거든요. With donation from the public. 모든 사람들이 돈을 내 가지고 이렇게 다시 리빌트를 했다라고. 그러면 또 불지르고 또 불지르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워리어 오브 이슬람이라고 그 사람들은 치는 거예요. 무갈 제국의 황제고 델리 술탄의 황제인데 이제 워리어 오브 이슬람이라고 이제 다시 이제 외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전통 중에 하나가,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가 침략을 하잖아요. 그럼 침략을 하면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와요. 그게 뭐예요? 네, 돈과 재물. 돈과 재물. 또 하나. 네, 남자 장수. 네, 그리고 이제 여자 이렇게 이제 데려오거든요. 그 남자 장수를 소위 영어로 그냥 영어로 슬레이브라고 불러요. 영어로 슬레이브라고.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노예잖아요. 노예. 노예. 그러면 노예 생각하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왕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제목감들을 젊은 애들을 잡아서 내 기록에다 남겨서 내 노예라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예가 아니지만 어쨌든 나한테 속한 예속민으로 만들어요. 단순한 그냥 뭐 배에서 뭐 짓고 그냥 막 뭐 농사 짓고 이런 노예는 아니고 내 거라는 거죠. 내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모아요. 장수들. 그리고 본국으로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주로 수공업도 시키고 행정 업무도 시키고 칼싸움도 시키고 교육을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노예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마물루크라고 불러요. 마물루크라고 부르거든요. 이 마물루크를 다시 침략지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장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지역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스갯말로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뭐 저희 대학 같은 데서 그랬는데 이걸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인 학생을 우리 애들을 인도 전문가로 키워서 인도로 보내면 안 된다.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2년만 여기서 키워서 보내버리면 회사에서는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걸 삼성에서 깨달았어요.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을 인도로 보내가 인도, 멕시코 뭐 어디 뭐 남아공 보내가지고 현지 전문가 키워봤자 안 되더라. 그 현지 사람들 데리고 와서 키워서 한국화 시켜서 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교사하고도 비슷한 거거든요. 선교사도 그렇게 주로 많이 하잖아요. 현지 사람들 데리고 와서 우리 아세아연합신학대학 같은 데서 교육시켜가지고 현지로 보내면 훨씬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마물루크를 이게 이제 소위 마물루크 다이너스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두 군데가. 인도하고 거의 동시대의 이집트의 이집트 마물루크 다이너스티도 엄청나게 힘이 세죠. 이 마물루크 다이너스티가 이 고르 제국이 이제 물러나고 이 사람이 굿뚜우딘 아이바크라고 하는 장수가, 그러니까 마물루크죠. 굿뚜우딘 아이바크라는 장수가 들어와서 1192년에 싹 쓸고 1206년에 델리에다가 자기 왕조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델리 술탄이라는 것을 개창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거예요. 이걸 이제 자기가 세우죠. 요게 한 사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얼마나 크겠는가. 이게 이제 사람 요만하잖아요. 한 70m 가게 될 거예요.
70m, 내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전에 우리가 굽다 시대 때 그 철기둥이 요 근방 어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힌두 사원인데 힌두 사원을 불을 지르고 다 파괴를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승전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하기 딱 좋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뭐라 그럴까, 우리의 유산을 다 파괴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은 또 우리죠.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인데 청나라가 만주족이 들어가가지고 중화돼서 그건 식민 지배받았다 말을 안 하잖아요. 중국에서는 청나라 만주에 식민 지배받았다 말도 안 하고 몽골에 식민 지배받았다 말을 안 하죠. 우리화가 중화가 되는 거니까 바깥으로 끌고 가지고 나갔지를 안 했으니까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세금 걷어서 바깥으로 나가면 그건 제국 식민지고 그 자리에서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나라 지배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막 새겨진 건 이제 꾸란도 새겨지고 막 나머지 같은 보면 아까 솜나트 같은 걸 보면 이제 이 이야기 기록 같은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뻥을 쳐요. 이슬람 사람들은 특징이 뭐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뻥을 많이 쳐요. 그래서 검은 연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며칠간 몇 년간 타고 뭐 어쩌고 뭐 제가 그냥 기록을 못 하겠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고고학적 유물 같은 거 이렇게 다른 기록 같은 거 보면 일절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뻥을 그대로 믿고 싶은 사람들이 힌두 근본주의자들이고 역사학자들은 그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불을 지른 건 사실인데.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불씨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3세기인가 아까 1106년에 이제 건국을 하는데 이 델리 술탄조가 마물룩조가 끝나고 그러니까 마물룩에서 이제 뭐 아버지 아들이 있다가 킬지라고 한 사람이 끝내고 다시 다 자기도 술탄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왕조를 끝내는 거죠. 델리에 있으니까 델리 술탄조의 이제 킬지조죠. 킬지조. 그 다음에 이제 뚜글라크조예요. 뚜글라크 사람이 또 엎어요. 전복을 시켜서 또 새로운 조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사이드란 사람이 이제 또 엎어서 하고 마지막에 로디라고 한 사람이 또 엎어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5개의 조가 있어요. 델리 술탄조입니다. 이 델리 술탄조의 저걸 보면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제 이게 1206년이니까 곧 몽골이 쳐들어오잖아요. 1231년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몽골이 이제 쳐들어오기 시작을 한 게 1231년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가지고 이제 세계로 휩쓸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영토를 차지해서 4개로 나누다가 결국엔 또 4개, 2개가 또 합쳐져서 여기는 이제 대원 제국이 되고 쿠빌라이 칸이 만드는 여기는 차가타이 칸국이 되고 여기는 킵차크 칸국이 되고 여기 킵차크 칸국이 되고 여기는 일 칸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기는 지금 델리 술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이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립니다.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싹 쓸어버려요. 싹 쓸어버리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여기가 조금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쪽에 있었던 많은 이슬람 학자나 뭐 이런 문화인이나 예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몽골이 아주 싹 쓸어버려서. 그래서 델리 술탄으로 많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델리 술탄이 칭기스칸은 인더스강을 건너지를 못했습니다. 워낙에 저항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델리 술탄도 싸움을 잘했다는 거죠. 그리고 칭기스칸이 못 건너고 그 다음에 일칸국에서 또 누가 훌라군가가 일칸국에서 또 왔는데 이제 좀 들어와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델리까지 약탈을 당하는데 못 버티고 결국에 쫓겨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델리 술탄만 거의 유일하게 몽골하고 싸워서 버틴다는 거예요. 그런데 몽골은 4개로 쪼개서 이렇게 나뉘어지고 델리 술탄은 이제 조가 자꾸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 이후에 그로부터 한 100년, 15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요 대원 제국 여기는 제외하고 여기를 하나로 통일을 하죠. 그게 티무르예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에서 가장 난폭한 닥치는 대로 다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징이 약탈이에요. 약탈. 세킹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이슬람의 문화이기도 하겠거니와 중앙아시아의 문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프가니스탄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지금 탈리반의 어떤 문화의 성격이 이슬람의 성격보다는 파슈툰족의 고유한 부족 문화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르카를 쓰고 아주 험하게 여자들을 다룬다, 막 채찍으로 때리고, 이것은 이슬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파슈툰족의 문화, 부족 문화라고 어떻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혼돈하시면 안 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티무르가 아니 하여간 나중에 티무르가 요 오토만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까지 완전히 막 개박살내고 다 죽여버리고 막 불질러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유럽 사람들은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정말로 무서운 약탈자로 그리지만 유럽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그렇게 그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 자기들이 아주 제일로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오토만 제국을 아주 개박살을 냈다라고 하는 데서 이제 좋아하는 거죠.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마물룩 술탄조입니다. 여기도 이집트에 있는. 그래서 이 티무르 제국이 요 보면은 바그다드도 있고, 이스파나, 부카라, 사마르칸드 다 중앙아시아하고 서아시아에 중요한 이게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1405년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 전에 델리 술탄이 영토는 얼마나 됐습니까? 인도는 항상 그렇지만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물룩 다이너스티, 마물룩 술탄은 요 정도밖에 안 되고, 처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번잡 지방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일칸국일 거예요. 제 기억에. 그쪽이 쳐들어와서 인도 사람 특유의,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외교를 한다면 인도식의 문화에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이슬람식의 문화를 따라갈 것이냐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출신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인도에 사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지만 전부 다 인도 토착민들, 라즈푸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교묘한 외교 정책을 씁니다. 인도 그러면 딱 한마디가 교묘한 외교 정책. 옛날에 아쇼카 할 때 제가 했던 그 아르트 샤스트라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가까이 있는 거 친구의 친구는 적이고 뭐 이런 이야기 다 했을 거예요. 예, 만달라 이론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상기를 해보면 요걸 이제 떼줘요. 떼주고 평화협상을 맺어서 버티고 나중에 쳐서 다시 뺏어냅니다. 그러니까 마물룩 술탄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 다 라지푸트들이고 전부 다 토착민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그냥 델리 술탄 시대라고 불러요. 왜? 북부인도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 역사하는데 가장 한계예요. 남부인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델리 술탄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근데 교과서고 뭐고 간에 가장 많은 지적을 받는 것 중에 왜 자꾸 북부인도만 중심으로 잡냐는 거죠. 그게 불만이 많죠. 그 불만이 많아도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다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한계가 있고요. 이걸 이제 물리치고 킬지라고 하기도 하고 칼지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건 이제 페르시아 말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모릅니다. 요 앞에까지 중세까지는 산스크리트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는데 페르시아 할 때 몰라요. 이제 이 킬지는 이걸 전부 다 뺏어 냈어요. 그리고 그 몽골의 차가타이나 일칸국하고 싸워서 버텨내서 이깁니다. 뺏기질 않아요. 그리고 델리만 잠깐 노략질 당하고 다시 또 물러가고 그러거든요. 이거 이 정도 사슬했어요. 뚜글라크 다이너스티라고 하는 뚜글라크 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이제 인도 역사에서 볼 때 가장 불행한 이상주의자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귀족들에게 무섭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부 인도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 사람들을 델리에가 있으니까 통제가 안 된다. 그래서 남부 인도로 내려가자 해가지고 제가 회심의 글자를 이렇게 써봤습니다. 이렇게. 델리에서 데칸으로 내려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리예요. 예. 근데 데칸으로 내려가서 데오길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나올라타바드라고 하는 이제 자기의 바드라는 게 아바드라는 게 이제 우리 같으면 주, 경주, 광주, 뭐 전주, 상주한테 그 이제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새로운 신도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까지 도로를 뚫어요. 도로가 뭐 얼마나 큰 도로였겠습니까만은, 근데 너무나 원성이 낮아가지고 재천도를 하죠. 그리고 나라가 거의 뭐 망조가 들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서 반대한 사람들이 뭐였겠어요? 귀족들의 힘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 귀족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마물루크들, 그 다음에 토착민들, 델리를 떠나기가 싫죠. 결국에 우리도 서울을 못 옮기잖아요. 결국에 별의별 뭐 관습원법까지 들고 나와서 못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위 그 기득권자들의 힘이란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수를 써서도 못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다시 돌아가면서 이제 이상주의가 실패하는데, 한번 가봤어요. 여기를 제가요. 요거에 이제 아까 보신 꾸뚜미나르, 아까 요 꾸뚜부딘 아이바크라고 한 사람이 만든 승전탑 꾸뚜미나르를 흉내내 가지고 이거 상당히 커요. 상당히. 근데 이렇게 작게 나왔는데 성 자체가 전부 다 폐허가 됐더라고. 거대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데칸 고원, 이건 고원이잖아요. 저쪽에 델리나 그쪽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높은 모습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성을 쌓고 이제 이렇게 이걸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 의미가 있을 거예요. 가장 큰 의미가 뭘까요? 델리에서 네오길로 수도를 천도를 했어요. 가장 큰 이유는 토착민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독립을 못하게 하려고. 다 잡아 죽이려고는 아니지만 너무나 많은 독립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예? 귀족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7세기, 8세기, 9세기, 10세기 지난번 했지만 하나의 통일제국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북부인도만 거의 통일이 되지, 북부인도만 통일이 되지 데칸 남쪽으로는 통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서부도 거의 통일이 안 된 상태로 있으니까 제국의 힘이 약해요. 그리고 항상 지난번 영화 이야기, 빠드머민이 이야기했지만 이쪽 서부 쪽하고 싸우려면서 힘이 너무 많이 빠져요. 그 남쪽하고도 마찬가지고 또 고원이고. 그래서 이 토착 세력들을 힘을 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옮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델리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그냥 저항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 이 뚜글라크 빈이라는 사람이 전체를 거의 통일하는데 또 여기가 남죠. 여기는 항상 남아요. 아쇼카 깔린가 할 때 남거든요. 무갈도 나중에 요 이후에 이제 무갈 제국이 들어오는데, 무갈도 결국에 얘들 때문에 제국이 망할 정도로 얘들하고 싸워서 결국에 이제 뭐 제국이 이제 멸망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쪽 세력들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도를 하는데 천도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무슨 긍정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천도를 함으로써 이쪽 데칸하고 데칸 이남하고가 엄청나게 문명화가 되죠. 그러니까 마치 아쇼카 때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제국으로 하나를 통치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가 크게 발달을 하면서 역사적으로 여기를 품어내기가 어려운 지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따밀 3국이 따로 놀고 데칸이 따로 놀고, 그래서 나중에 굽다 시대 때는 얘들을 한꺼번에 잘 못하겠다. 그래서 정벌만 시키고 풀어줘서 와카타카 왕국이라고 자기 딸내미 사무드라굽타 딸내미 이제 이렇게 해서
사무드라굽다가 아닌가? 짠드라굽다 2세인가? 그 딸내미를 여기다 이제 이제 섭정을 시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데카는 따로 놀고 이 따밀 삼국도 따로 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가 크게 하나, 둘, 세 개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이 뚜글라크 빈이 내려와 가지고 전도를 하고 여기를 개발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바흐마니 술탄이라고 하는 국이 이 데칸 쪽에 하나 또 바카타카 왕국 거의 비슷한 비자야나가르 여기는 비자야나가르고요. 바흐만이고 이제 그 전에 이제 바카타카고 뭐 거의 뭐 비슷한 이제 남부 세력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러면서 북쪽과 남쪽이 통합이 되는 문화적으로 그래서 비로소 지금 현재 인도의 모습 북부와 남부가 본격적으로 섞어지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이슬람 세력이 힌두 세력하고 거의 가까워졌다. 그래서 하나의 통합 문화가 만들어졌다가 이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게 또 이제 약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빠졌어요. 하나가 사이드 다이너스티라고 하는 게 이제 빠졌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로디 다이너스티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게 300년 정도 5번의 왕조가 갈리면서 300년 정도로 이제 가고 그 뒤로 이제 이보다 더 센 이제 진짜로 선수가 나타나죠. 그 사람이 이제 바바르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넘어오는 이제 무갈 제국을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제 이게 이제 실제로 델리 술탄이 이제 한 통치한 영역이고 여기 나중에 이제 바하마니 술탄국이 되고 여기는 이제 비자야나가르 술탄국 이제 왕국 힌두 왕국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도가 크게 문화적으로 하나의 지금하고 비슷한 상태를 이뤄냈다라고 하는 그건데 가장 중요한 이제 의문점이 하나가 이제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신정 정치를 했을까? 통합 정치 전통, 힌두는 통합 정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정 정치를 했겠습니까? 이슬람 신정 정치를 했겠습니까? 통합 정치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일 많이 한 게 힌두 사원을 불지른 걸 제일 많이 했어요. 이슬람 사원을 이렇게 보세요. 자, 이제 여기서 마물루크 술탄이라고 합시다. 마물루크 술탄 여기서 요리 내려가서 솜나트를 불을 지를 거 아니에요. 요리 가서 전부 다 바라나시고 날란다고 불을 지를 거 아니에요. 요 밑으로 내려가서 불을 지르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여기를 여기를 이제 영토로 포함될 때는 가서 불을 지르고 다 죽이고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전부 다 영토를 할 때는 전부 다 가서 힌두 사원을 다 불을 지르고 하고 사람들 데리고 오고 여자 강간시키고 마물루크들 데리고 오고 그렇게 했을 거라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이슬람이 힌두를 잡아 죽이는 정치 그 다음에 뻥을 치는 걸 보면 오로지 알라 신을 경외하고 모든 것이 알라의 뜻으로 다 되고 모든 지축이 울리고 마냥 이런 것을 하면 그것만 보면 힌두 사람 다 불지르고 가면 신정 정치라고 할 수 있는데 뭘 봐야 돼요? 신정 정치냐 통합 정치냐 하는 거 보면 우리가 그걸 구별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원 파괴 그걸 먼저 봐야 되겠습니까? 내가 힌두 사람들을 끄집어 당겨서 썼느냐 안 썼느냐 그걸 봐야 되겠습니까? 저쪽에 힌두 왕국을 가서 죽였다. 이게 중요해요. 죽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끄집어 당긴 게 중요해요. 해석의 나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힌두 근본주의자들은 가서 죽이고 자기 조상을 다 죽였다고 하는데 방점을 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학자 대부분은 그게 아니지 않냐. 영토를 넓히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죽이지 너 같으면 안 죽이겠냐. 중요한 것은 영토를 확장을 시켜놓고 그 사람들을 관리로 땡기고 그 사람들의 딸내미들을 왕비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사람들하고
통합을 하는 어떤 정책을 세웠다면 그러면 통합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딱 그 사이에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지지야라는 게 생겨요. 지지야가 소위 말해 인두세입니다. 지난번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인두세예요. 주민세. 그러니까 주민세는 원래 다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면 봐주는 거예요. 목사님 계셔서 내가 뭐 성경 말씀 드리기가 참 그렇지만 바이블에 보면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 일을 하게 하면 내가 너 일당 5만 원 줄게 라고 계약을 했는데 다 7명은 9시에 왔는데 한 명이 점심 먹고 1시에 왔어요. 그 점심 먹고 1시에 와가지고 1시부터 5시까지 일했는데 5만 원 주면 9시부터 어떤 사람이 불만을 하는 게 정당해요? 정당하지 못해요? 네, 정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바이블의 논리에 따르면. 그건 너하고 나하고 계약을 한 것을 내가 어긴 적이 있냐? 이건 내 마음이지 내가 주고 말고. 그건 내 마음이지. 너하고 나하고 계약을 어기지 않았지 않냐? 이건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준 거고. 이제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지야는 원래 받기로 돼 있는데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은 내가 봐주는데 뭐가 문제냐. 이제 이런 거죠. 원래는 받기로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역으로 해석한 사람은 힌두만 물렸다. 당연히 힌두만 물리지. 그럼 이슬람은 안 물리고. 그러니까 힌두 당합 정책이다.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무갈 제국도 이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는 그래서 황제가 에이씨 없애. 그래서 지지야를 다 폐지시켜버리고 안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말썽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외부의 종교를 가지고 통치하러 왔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내 종교를 내세우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 종교를 내세우는 게 중요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서 화합을 해서 정치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정치를 잘하는 게 중요하죠. 그 증거를 찾아보면 브라만들하고 델리 술탄하고 관계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충돌이 없었어요. 브라만들하고 관계는 약탈하고 불지른 것만 있고 지지야만 있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서 제가 이걸 따왔는데 직접 읽어볼 델리 술탄조 제 논문입니다. 이슬람 정권은 사회적으로 카스트 구조의 불간섭 정책을 폈습니다. 카스트 자기들은 만민 평등이잖아요. 이슬람은. 근데 힌두는 카스트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들 교리에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불간섭 정책을 폈어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남자 여자의 구별과 주인 노예의 구별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남녀는 구별을 둬야 되죠. 사회의 기강을 위해서. 그 다음에 주인과 노예에 관심만 있지 슈드라고 불가주천민이고 바이자고 니들 그렇게 알아서 하고 나 니들 간섭 안 하겠다 이런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들이 원하던 것은 새로운 환경에서의 국가 건설에 필요한 재정 확보였다. 재정 확보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왕인데 그 차원에서 농촌에서의 세수 확보와 도시에서의 저임금 노동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카스트 구조의 안정적 유지는 일단 관심이 밖의 일이다. 하든가 말든가. 그리고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새 지배계급에게는 보다 안정된 세례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술과 재화 확보가 필요하였고 결국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직업의 창출을 연계되었다만 증명만 하면 돼요. 역사적으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직업으로 연결됐느냐? 연결된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도시가 많은 상업, 무역 이런 것이 특히 하층 카스트들 그 다음에 마물루크들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사회 경제 발전은 도시화가 일어나요. 인도 역사에서 근대 영국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이제 세 번째 3차 도시화가 크게 일어나거든요. 이때 포르투갈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이 도시화를 이제 좀 있다가 요거 이제 끝나고 무갈 제국이 들어가면서 포르투갈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한 100년 정도 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도시가 만들어지고 그 여파가 이어졌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고 새로운 사회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거두고 국가를 세우는 일을 하지. 쓸데없이 카스트 없애라 무슨 뭐 어쩌라 그런 짓은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3세기, 14세기에 도시화를 이루어졌고 카스트계 불간섭이 졌고 그 다음에 이제 수피즘이라는 게 뭐냐면 이슬람 세력 중에 아주 아름다운 이슬람이 있어요. 노래 부르기 좋아하고 춤추기 좋아하고 아주 그 음악을 들어보면
진짜 꼭 호수에 아침 무슨 뭐 아지랭이 피는 그런 느낌이 든다. 너무너무 황홀한 영화 미션에 나오는 그런 분위기, 이렇게 플루트 불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죠. 인도에. 이슬람 중에서. 시아 순니가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힌두교하고 섞어져서 신을 사랑으로 믿고,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에서 말하는 서비스,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과거에 같이 제사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면서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힌두교가 전국을, 아까 말하는 그 데칸고원, 그 다음에 타밀 삼국 마찬가지로 해서 전국을 하나의 문화적 단위로 만들어냈다. 델리 술탄이.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힌두 할아버지 할머니 다 죽이고 강간하고 불 지르고 해서 악감정이 쌓여가지고 저 개새를 쫓아내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지금 역사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역사 전쟁의 속편은 이제 이제 좀 이따 하는 이제 무갈 제국 때 보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